이혼하고 나가라니까 왜 아직도 여기 서 있어? 나가야 할 분은 이제 어머니 쪽이세요. 이혼하고 북촌골목은 아침마다 같은 소리로 깨어났다. 돌바닥 위로 마른 낙엽이 긁히는 소리, 관광객이 끌고 가는 캐리어 바퀴가 틈새를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한옥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장독 뚜껑을 톡톡 치는 소리. 대문을 열면 안쪽 마당의 공기가 먼저 얼굴을 스쳤다. 나무와 흙,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냄새. 서아는 늘 그 냄새를 먼저 확인하듯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셨다. 안채 기둥 하나가 마당 쪽으로 길게 서 있었고 그 기둥에 붙은 옅은 결무늬는 날씨에 따라 색이 달라 보였다. 비가 오면 깊어지고 햇빛이 강하면 표면이 바짝 말라 연해졌다. 부엌 쪽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곧 발소리가 이어졌다. 집안에서 가장 먼저 큰 소리를 내는 건 늘 시어머니였다. 문지방을 넘는 발이 마룻장을 한 번 세게 눌렀다. 또 문을 이렇게 열어놨어? 먼지 들어오잖아. 서아는 대답 대신 대문 고리를 잡아당겨 조용히 걸었다. 고리와 쇠가 맞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도 눈썹을 찌푸렸다. 소리도 좀 작게 내. 여기 내 집이야? 서아는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 위에는 밤새 마르다 만 행주가 줄지어 걸려 있었고 찻잔에는 어제 마신 차의 물자국이 반달처럼 남아 있었다. 서아는 물을 틀어 잔을 헹구고 행주를 접어 걸었다. 손등이 물에 닿자 얇게 갈라진 자리가 하얗게 불었다. 시어머니는 식탁 쪽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의 말이 집안 공기를 채웠다. 아침은 이거야? 누가 먹겠니? 이런 걸. 서아가 냉장고 문을 열자 찬 공기가 발목으로 내려왔다. 안쪽 선반에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아는 그릇을 꺼내 식탁에 놓고 밥솥을 열어 김이 빠지는 방향을 손바닥으로 살짝 막았다. 밥 냄새가 퍼졌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어제도 말했지. 김치 맛이 또 변했어. 내 손맛이란 게 있긴 하니? 서아는 밥그릇을 시어머니 앞쪽으로 조금 더 밀었다. 그 움직임만으로도 식탁 위에 얇은 그림자가 길어졌다. 대문 밖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민이 들어오는 소리였다. 구두가 마당의 디딤돌을 밟는 소리가 규칙적이었다. 재민은 들어오자마자 거실 쪽으로 가며 넥타이를 만졌다. 어깨에는 회사 로고가 박힌 얇은 가방이 걸려 있었다. 엄마 아침 차려놨어? 시어머니는 재민을 보자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 아이고 들어왔니? 내가 얼마나 바쁜데 아침이라도 든든히 먹어야지. 서아는 재민 쪽을 한번 봤다. 재민은 시어머니 옆 의자에 앉아 반찬을 훑었다. 눈길이 서아를 지나쳤다가 창문 쪽으로 옮겨갔다. 마당 너머 기둥이 보이는 방향이었다. 저 기둥은 또 왜 저렇게 관리가 안 돼 있어? 얼룩도 생긴 것 같은데. 서아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 기둥은 얼룩이 아니었다. 나무가 계절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만든 결이었다. 서아는 말 대신 식탁에 놓인 물컵을 들어 재민 앞에 두었다. 컵 바닥에 물방울이 나무결을 타고 천천히 번졌다.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다. 관리가 되겠니? 해도 티도 안 나는 집을 붙잡고 앉아 있으니 그렇지. 너도 회사 일로 바쁜데 이런 집에 발목 잡히면 되니? 재민은 젓가락으로 반찬 하나를 집었다가 입에 넣었다. 씹는 소리가 짧게 났다. 엄마 말이 맞지. 이 집 손 볼 데가 너무 많아. 서아는 식탁 아래에서 발끝을 살짝 모았다. 마루가 차가웠다. 마루 아래로 바람이 지나가는 듯 발바닥이 한번 서늘했다. 아침이 끝나고 재민은 바로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단정하게 울렸다. 시어머니는 재민이 나간 뒤에도 식탁에서 한참을 떠나지 않았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오늘도 사람들 온다. 괜히 어정쩡하게 굴지 말고 손님 오면 바로 나가서 인사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그 끄덕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한 번 더 쳐다봤다. 대답은 입으로 하는 거야. 왜 매번 그렇게 사람 없는 것처럼 굴어? 서아는 짧게 입술을 열었다. 알겠어요. 그날 손님은 점심 무렵에 왔다. 마당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둘이었다. 구두가 아닌 가벼운 운동화, 그리고 굽이 높은 신발. 시어머니는 한복 저고리 같은 옷을 입고 나가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서아는 부엌에서 찻잔을 꺼내며 바깥을 들었다. 손님은 여자였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말투는 부드럽게 흘렀지만 눈길은 집안을 빠르게 훑쳤다. 기둥과 문살, 마루, 그리고 서아가 서 있는 부엌 쪽까지. 시어머니가 말했다. 여긴 우리 집 며느리예요. 집일은 하는데 뭐 크게 도움이 되는 스타일은 아니고. 서아는 찻잔을 쟁반에 올렸다. 잔 안에서 차가 흔들리며 작은 파문이 생겼다. 서아는 쟁반을 들고 마당을 가로질렀다. 바람이 지나가며 처마 아래 달린 풍경을 아주 조금 흔들었다. 쇳소리가 얇게 울렸다. 손님 여자는 잔을 받으며 서아를 보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도면은요. 말씀하신 그 원본 도면.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손으로 기둥 쪽을 가리켰다. 그게 이 집 어딘가에 있어요. 예전에 서아 아버지가 남겨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며느리가 어디다 뒀는지 말을 안 해요. 서아의 손끝이 잠받침 가장자리를 한번 스쳤다. 차가운 도자기 감촉이 손에 남았다. 서아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마치 처음부터 그 말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원본은 여기 두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좁아졌다. 봐라. 또 이런다. 내가 뭘 안다고. 손님 여자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에 든 봉투를 더 세게 쥐었다. 봉투의 종이가 구겨지며 작은 소리가 났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서아를 불렀다. 목소리가 낮았고 낮을수록 더 날카로웠다. 오늘 그 여자 앞에서 왜 그렇게 말했니? 내가 집안 체면을 아예 무너뜨리려고 작정했어? 서아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테인리스 바닥을 두드렸다. 서아는 물을 잠그고 고개를 들었다. 그 도면 얘기 왜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한 발 다가왔다. 그때 시어머니의 손에 작은 망치가 들려 있는 게 보였다. 낮에 쓰던 공구였다. 시어머니는 마치 그걸 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망치를 손바닥에서 굴렸다. 왜? 내 아버지 것이라며. 그럼 집안일이지. 내가 뭘 숨겨. 서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봤다. 망치 머리에 미세한 흠집이 있었다. 서아는 기둥 쪽에서 들리던 소리를 떠올렸다. 마당 한켠에 놓인 사다리, 기둥 가까이에 떨어져 있던 작은 몸 몇 개. 시어머니가 턱으로 부엌 문 밖을 가리켰다. 저기 기둥. 오래돼서 흔들리잖아. 못 좀 박아 고정하면 더 튼튼해져. 너는 그런 상식도 없니? 서아는 부엌에서 나와 마당으로 걸었다. 마루를 밟는 소리가 나자 시어머니가 뒤따라왔다. 기둥 가까이 가자 나무결 사이에 새로 생긴 작은 구멍이 보였다. 구멍 주변의 색이 달랐다. 나무가 억지로 벌어진 자리였다. 서아는 손바닥을 기둥에 대었다. 낮에 비친 햇빛이 남긴 온기가 아직 조금 남아 있었다.
손끝으로 결을 따라가자 작은 금이 느껴졌다. 아주 가늘고 하지만 분명한 선. 시어머니가 말했다. 세상에 내 표정 봐. 기둥이 사람도 아니고 왜 그래. 그냥 집이야, 집. 서하는 손을 천천히 내렸다. 손바닥에 나무 가루가 아주 조금 묻었다. 서하는 그 가루를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주먹을 살짝 쥐었다. 그날 밤 재민이 늦게 들어왔다.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마당까지 흘러나왔다. 서하는 안방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 재민은 낮게 웃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문장 끝을 흐리는 말투였다. 그건 걱정 마. 곧 정리돼. 잠시 침묵. 그리고 다시. 도면? 응. 원본이든 뭐든 내가 알아서 할게. 서하는 방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불을 켜지 않은 상태라 창호지 너머로 복도의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다. 빛은 종이 결을 따라 번졌고 그 번짐이 마치 숨처럼 느리게 흔들렸다. 재민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하를 보더니 재민은 잠깐 멈췄다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왜 앉아? 서하는 재민을 바라봤다. 재민의 셔츠 깃에는 낯선 향이 묻어 있었다. 비누나 세제 냄새가 아닌 단정하게 포장된 향수 같은 향. 재민은 물을 마시러 부엌 쪽으로 가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엄마가 오늘 손님 왔다며. 내가 또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 서하가 말했다. 도면 얘기 당신도 알아. 재민은 컵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컵을 내려놓았다. 컵이 식탁에 닿는 소리가 짧고 딱딱했다. 그거 회사 일에 도움 될 수도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썩는 거지. 서하는 재민의 얼굴을 봤다. 재민의 눈은 서하의 눈을 피하지도 오래 마주하지도 않았다. 그냥 지나가듯 스쳤다. 그럼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재민은 어깨를 한번 으쓱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 집이 내 인생 전부야? 서하는 재민이 방으로 들어가는 뒤통수를 봤다. 재민이 문을 닫는 순간 문틀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오래된 목재가 내는 작은 삐걱임이 났다. 서하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다. 밤 공기는 낮과 달랐다. 낮에는 나무 냄새가 선명했지만 밤에는 종이와 흙 냄새가 더 깊게 깔렸다. 기둥은 어둠 속에서도 형태가 뚜렷했다. 서하는 기둥 앞에 서서 손바닥을 다시 대었다. 낮에 느껴지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감촉만 남았다. 서하는 기둥 옆 바닥을 내려다봤다. 작은 못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빛을 받지 못한 못은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서하는 그 모양을 손끝으로 더듬어 집어들었다. 목끝은 아직 날카로웠다. 서하는 못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 못을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 속에서 금속이 옷감에 닿아 아주 미세한 소리를 냈다. 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대문 쪽을 바라봤다. 골목은 조용했고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한번 스쳤다가 사라졌다. 북촌의 밤은 언제나 조용한 척을 했지만 조용한 척하는 동안에도 누군가의 발소리와 문 닫는 소리가 계속 어딘가에서 이어졌다. 서하는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사다리 옆에 놓인 공구함, 나무 조각 몇 개, 그리고 종이로 덮인 작은 상자. 상자는 안채 구석에 바짝 붙어 있었다. 서하는 상자 앞에 앉아 손으로 종이를 살짝 들춰봤다. 종이 아래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있었다. 서류철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표지에는 손때가 베어 있었다. 서하는 서류철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다시 덮고 손바닥으로 상자 윗면을 한번 눌렀다. 눌린 자리에 먼지가 얇게 뭉개졌다. 그때 안채 쪽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잠결에 내뱉는 듯한 소리였지만 내용은 또렷했다. 그 도면만 있으면 끝이야. 그 애는 빈손으로 나가. 서아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은 상자 위에 올려져 있었고 손가락 끝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 서아는 먼지를 털지 않았다. 먼지가 손가락 마디에 남아있는 동안 서아의 시선은 대문이 아니라 기둥을 향해 있었다. 기둥에 박힌 작은 구멍 하나가 밤 공기 속에서 더 크게 보였다. 서아는 그 구멍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루를 밟는 소리가 나지 않게 발바닥을 굴려 옮겼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아는 부엌 앞을 지나쳤다. 싱크대 위에 놓인 칼과 도마, 그 옆에 말려있는 행주,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달력. 달력 숫자 위로 연필 자국이 여러 개 겹쳐 있었다. 누군가가 지우고 다시 적은 흔적이었다. 서아는 달력을 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방문을 닫고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쪽에는 작은 열쇠가 하나 있었다. 서아는 열쇠를 꺼내 손안에 쥐었다. 금속이 손바닥에 차게 닿았다. 서아는 그 열쇠를 쥔 채로 창호지 너머 마당의 그림자를 바라봤다. 기둥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끝에서 서아의 손이 아주 조금 더 꽉 쥐어졌다. 다음 날 아침 북촌 골목은 평소보다 일찍 소란스러웠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 시간인데도 누군가 급하게 걸어가는 발소리가 이어졌다. 서아는 마당을 쓸다 말고 그 소리를 들었다. 빗자루 끝이 돌바닥 틈에 걸려 멈췄다. 부엌 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낮게 깔렸다. 어제보다 공기가 건조했다. 서아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전날 밤 쥐고 잠들었던 작은 열쇠는 손이 아니라 서랍 안에 있었다. 서랍을 열자 금속이 서로 부딪히며 짧은 소리를 냈다. 서아는 열쇠를 집어들고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창밖에서 참새가 처마 끝에 앉아 울었다. 울음은 짧았고 곧 사라졌다. 서아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는 동안 집안은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아직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재미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골목은 아직 그늘이 많았다. 서아는 골목 끝까지 가지 않고 큰 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서너 명 서 있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각자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공기가 한번 흔들렸다. 서아는 맨 뒤쪽 자리에 앉았다. 창문에 비친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서아는 그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버스는 병원 앞을 지나 법원 근처에서 멈췄다. 서아는 거기서 내렸다. 큰 건물 사이로 바람이 세게 불었다. 서류를 든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다. 서아는 그 흐름에 섞이지 않고 건물 한쪽에 붙어 천천히 걸었다. 건물 안은 차분했다. 안내 데스크 뒤에 앉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서아는 이름을 말했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을 가리켰다. 복도는 길었고 발소리가 울렸다. 벽에 걸린 액자에는 오래된 건축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한옥의 지붕선, 기둥의 그림자, 마당의 배치가 차례로 이어졌다. 문 앞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문을 열자 안쪽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멈췄다. 책상 너머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안경 너머 눈빛은 고요했다. 오랜만입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의자에 앉아 가죽이 낮게 소리를 냈다. 남자는 서아 앞에 물컵을 놓았다. 물이 가득 찬 컵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아버지 일로 온 거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가방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남자는 열쇠를 보고 잠시 멈췄다가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비슷한 열쇠가 여러 개 있었다. 남자는 그 중 하나를 꺼내 서아가 가져온 열쇠와 맞춰봤다. 딱 맞는 소리가 났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갔다. 문이 열리며 종이 냄새가 흘러나왔다. 잠시 후 남자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나왔다. 서류철 위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남자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첫 장에는 손글씨가 보였다. 오래된 잉크의 색이 종이에 스며 있었다. 서아는 그 글씨를 한 번에 알아봤다. 획이 느렸고 끝이 단정했다. 남자는 페이지를 넘겼다. 한옥의 평면도, 기둥 배치, 마당 구조가 차례로 나타났다. 서아는 그 도면을 직접 만지지 않았다. 대신 눈으로만 따라갔다. 도면 한쪽 구석에 작은 표시가 있었다. 느티나무 기둥 위치였다. 남자는 서류를 덮지 않은 채 말했다. 신탁입니다. 명의는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고 조건은 명확해요. 서아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물은 차가웠고 목을 지나갈 때 천천히 내려갔다. 컵을 내려놓자 손이 약간 떨렸다. 서아는 그 떨림을 감추려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남자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번에는 회사 관련 문서였다. 주식수, 지분 비율, 날짜가 정리되어 있었다. 서아는 숫자에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다. 대신 날짜를 봤다. 오래전 날짜였다. 결혼하기 전보다도 더 이전. 아버지가 초기에 투자하셨고 그 지분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남자의 말투는 낮았고 단정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 가장자리를 바라봤다. 종이 끝이 살짝 말려 있었다. 집도 회사도요. 남자가 덧붙였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서아를 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처리된 건 없습니다. 서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먼지가 일며 햇빛이 흔들렸다. 서아는 다시 물을 마셨다. 이번에는 천천히. 사무실을 나서며 서아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계단으로 내려갔다. 계단 손잡이는 차가웠다.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며 서아는 발걸음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강해졌다. 서아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길 건너 카페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나왔다. 웃는 얼굴도 있었고 무표정한 얼굴도 있었다. 서아는 그 사이를 지나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아는 일부러 골목을 돌아왔다. 북촌의 좁은 길은 낮에도 어두웠다. 기와 아래 그늘이 길게 늘어졌다. 서아는 대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 여자한테 다시 연락해. 도면 얘기. 서아는 손잡이를 잡았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재민이 거실에 서 있었다. 재민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있었다. 재민은 서아를 보자 통화를 끊었다. 어디 갔다 와? 서아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대신 말했다. 또 말도 없이 나가고 집안일은 안중에도 없고. 서아는 부엌으로 가방을 내려놓았다.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가 살짝 보였다. 서아는 봉투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재민이 말했다. 아까 그쪽에서 전화 왔어. 도면 얘기 다시 하자고. 서아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섰다. 물을 틀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부엌 쪽으로 다가왔다.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 내 아버지 거라며. 집안에 도움이 되게 써야지. 서아는 천천히 돌아섰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가까이에서 보니 주름이 더 또렷했다. 재민은 그 뒤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겹쳐졌다. 원본은 없어요. 서아의 말은 낮았다. 재민이 웃듯 숨을 내쉬었다. 또 시작이네. 서아는 그 웃음을 보지 않았다. 대신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봤다. 빛이 바닥 타일 위에서 반사되며 눈부셨다. 그날 오후 서아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기둥 앞이었다. 서아는 기둥에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작은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다. 조각 끝에는 못이 스친 흔적이 있었다. 서아는 조각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도면, 서류, 날짜. 서아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다시 넣었다. 바람이 불어 종이가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았다. 안채 쪽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재미는 보이지 않았다. 서아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가방을 닫았다. 지퍼가 끝까지 올라가는 소리가 또렷했다. 서아는 기둥을 한 번 더 바라봤다. 낯빛을 받은 나무결이 분명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발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마루가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집안으로 그대로 퍼졌다. 며칠 사이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다. 아침마다 들리던 시어머니의 장기침 소리는 줄었고 대신 전화 통화가 잦아졌다. 방문을 닫아도 목소리는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다. 낮은 톤, 짧은 문장, 상대를 재촉하는 말끝. 서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림질을 했다. 다리미 열이 천에 닿을 때마다 김이 올랐다. 김은 금세 사라졌지만 남은 주름은 쉽게 펴지지 않았다. 서아는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눌렀다. 손목이 조금씩 무거워졌다. 재미는 그날따라 일찍 들어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다. 구두를 벗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이어졌다. 서아는 다림질을 멈추지 않았다. 다리미를 받침대에 올려놓고 플러그를 뽑았다. 열이 빠지는 소리가 미세하게 났다. 거실에서 재민이 말했다. 서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서아는 셔츠를 접어 바구니에 넣고 나왔다. 거실에는 시어머니도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바뀌지 않았다. 뉴스 자막이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흘렀다. 재미는 소파 끝에 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올렸다. 시어머니는 등받이에 기대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반쯤 비어 있었다.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자. 재민의 말은 준비된 것처럼 곧았다. 서아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집 얘기 말고 우리 얘기. 시어머니가 바로 받았다. 그래. 서로 힘들게 끌고 갈 필요 없잖아. 내가 좀 물러나면 다 편해져. 서아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테이블 위 찻잔을 봤다. 잔 안에 남은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재민이 말을 이었다. 변호사랑도 얘기해봤어. 이혼은 깔끔하게 하는 게 좋대. 서아의 시선이 재민 쪽으로 옮겨갔다. 재민의 넥타이는 느슨했고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다. 낮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서로 가진 건 각자 정리하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욕심내지 말고. 내가 가져갈 건 없잖아. 서아는 그 말이 끝난 뒤에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등에 다림질 김이 남긴 미세한 습기가 느껴졌다. 집은 시댁 거고 회사는 재민 거고.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다. 너는 내 집만 챙기면 돼. 서아가 말했다. 설계도는요. 재민이 눈을 들었다. 그건 회사에서 쓸 거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시어머니의 시선이 서아의 손으로 내려갔다. 서아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서아는 잠들지 않았다. 안채 쪽에서 문 여닫는 소리, 전화 진동 소리가 번갈아 들렸다. 재미는 중간에 한 번 더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복도를 지날 때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서아는 방 안에서 불을 끄고 누워 있었다. 창호지 너머로 마당 그림자가 움직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기둥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재민의 얼굴이 문틈으로 보였다. 재민은 서아가 자는지 확인하듯 서 있었다. 서아는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을 고르게 유지했다. 문이 다시 닫혔다. 그 다음 날부터 서아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시선이 늘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마당에서, 현관에서 서아를 불렀다. 작은 일에도 말을 붙였다. 그 가방에 뭐 들었니? 요즘 왜 그렇게 자주 나가? 전화는 누구랑 그렇게 해? 서아는 그때마다 짧게 답했다. 대답이 끝나면 바로 다른 일을 했다. 말을 느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혀를 찼다. 어느 오후 서아는 마당에 혼자 있었다. 기둥 아래에 놓인 화분을 옮기고 있었다. 흙이 조금 쏟아졌다. 서아는 흙을 손으로 모아 화분에 다시 담았다. 손톱 밑이 검게 물들었다. 그때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거야? 재민은 마당 끝에 서 있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손에서 놓지 않았다. 정리 좀. 서아의 대답은 짧았다. 재민은 기둥을 한번 훑어봤다. 눈길이 못자국에 잠시 머물렀다가 떨어졌다. 이 집 곧 정리될 거야. 서아는 흙 묻은 손을 내려다봤다. 흙이 마르며 갈라지고 있었다. 서아는 화분을 제자리에 놓고 일어섰다. 그래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안채에서 큰 소리로 통화했다. 일부러 들리게 하는 목소리였다. 며느리는 곧 나가. 걱정 마라. 서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통화 소리를 덮었다. 물을 잠그자 집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밤이 깊어지자 서아는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다.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봉투를 열지는 않았다. 대신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서아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또렷했다. 초침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서아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다. 그리고 가방을 현관 쪽 신발장 아래에 밀어 넣었다. 겉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였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데려온 사람이었다. 남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메모를 했다. 마루를 밟고 기둥을 올려다보고 벽을 손으로 눌렀다. 여기 못자국 최근이네요. 남자의 말에 시어머니가 웃었다. 오래된 집이 원래 그래요. 서아는 그 말을 듣고도 끼어들지 않았다. 대신 기둥 아래 바닥을 바라봤다. 못 하나가 새로 박힌 자리 옆에 어제와 다른 각도의 흠집이 있었다. 그날 오후 서아는 혼자 외출했다. 이번에는 돌아오는 길에 우체국에 들렀다.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잠시 기다렸다. 창구 직원이 봉투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서아는 서명을 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분명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미는 없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서아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에서 서아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다. 네, 말씀하세요. 서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자료 준비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서아는 통화를 끝내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기둥 그림자가 다시 한번 길게 늘어졌다. 서아는 그 그림자를 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집안에 서류 냄새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식탁 위에는 종이 봉투가 놓였다 치워지기를 반복했고 시어머니는 그 봉투를 손으로 두드리며 전화를 받았다. 통화가 끝날 때마다 봉투의 모서리가 조금씩 구겨졌다. 서아는 그 봉투를 직접 만지지 않았다. 대신 동선을 바꿨다. 부엌에서 안채로 가는 길을 피해 마당을 한 바퀴 돌아 방으로 들어갔다. 마루 끝이 다른 자리를 밟을 때마다 같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서아는 외웠다. 재미는 저녁을 집에서 먹지 않는 날이 늘었다. 귀가 시간은 들쭉날쭉했고 들어와도 말이 짧았다. 휴대전화는 늘 손에 있었다. 화면을 엎어놓고 진동만 켜두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짧게 울릴 때마다 재민의 손이 먼저 반응했다. 어느 날 저녁 재민은 씻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었다. 셔츠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거울 앞에 섰다. 손목시계를 바꿔 찼다. 서아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봤다. 거울 속 재민의 표정은 단정했다. 급한 기색은 없었다. 오늘도 늦어. 서아의 말에 재민은 고개만 끄덕였다. 이유를 덧붙이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 깊숙이 울렸다. 서아는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신발장을 열어 자신의 신발을 한 켤레 뒤로 밀었다. 그 아래 공간이 드러났다. 거기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서아는 상자를 꺼내 방으로 가져갔다. 상자 안에는 USB 하나와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USB는 검은색이었다. 표면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서아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종이를 펼쳤다. 종이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이름 하나. 서아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서아는 일부러 집을 비웠다. 카페로 향했다. 유리창이 넓은 카페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노트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두었다. 한참 뒤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났다. 재민이 들어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재민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재민은 자리를 고르다 서아와 눈이 마주쳤다. 눈이 마주친 시간은 짧았다. 재민은 망설이다가 안쪽 자리에 앉았다. 여자는 재민 맞은편에 앉았다. 서아는 그 둘을 바로 보지 않았다. 대신 커피 잔을 들었다. 잔의 온기가 손에 전해졌다.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도면은 다 받았어? 재민이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원본은 아니고 거의 같아. 서아는 고개를 조금 숙였다. 커피 표면이 흔들렸다. 재민의 말이 이어졌다. 조금만 손보면 돼. 기둥 배치도 그대로야. 여자가 웃는 소리를 냈다. 웃음은 짧았다. 그 집 생각보다 쓸모있네. 서아는 그 말을 들은 뒤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지 않은 채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버튼을 한번 눌렀다. 잠시 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대로 향하며 재민 쪽을 스치듯 지나갔다. 재민은 서아를 보지 않았다. 여자는 유리창 너머를 보고 있었다. 카페를 나서자 바람이 세게 불었다. 서아는 코트를 여몄다. 거리의 소음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차 소리, 사람들 발소리, 신호음. 서아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다른 건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사무실은 조용했다. 책상 위에는 이미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아는 의자에 앉아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남자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다. 도면 파일, 수정본, 메신저 기록. 날짜와 시간이 정렬되어 있었다. 남자는 화면을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흐름이 분명하네요. 서한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파일 중 하나를 가리켰다. 남자는 그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익숙한 기둥 배치가 보였다. 느티나무 기둥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건 원본을 봐야만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남자의 말은 짧았다. 서한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사무실을 나서며 서한은 계단을 이용했다. 내려가는 동안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였다. 서한은 받지 않았다. 다시 전화가 왔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 낯선 차가 서 있었다.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안에서 상자가 몇 개 내려지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지시를 하고 있었다. 그건 안채로, 저건 창고로. 서한은 그 광경을 잠시 보고 신발을 벗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서한은 그 옆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 서한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흔들렸다. 서한은 창문을 닫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한 장씩 확인했다. 손길은 느렸고 순서는 정확했다. 저녁이 되자 재민이 돌아왔다. 집안은 어수선했다. 상자들이 벽 쪽에 쌓여 있었다. 재민은 그것들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정리야. 내가 곧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 재민은 서한을 봤다. 서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민은 잠시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서한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휴대전화 화면만 켰다.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다. 짧은 문장이었다. 확보됐습니다. 서한은 화면을 끄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마당으로 나갔다. 기둥 앞에 섰다. 낮에 본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다. 서한은 기둥을 올려다봤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똑 소리가 났다. 서한은 그 소리를 한 번 더 들은 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집안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잘 닫히던 대문이 그날은 여러 번 열렸다. 신발이 겹쳐 놓였고 현관 바닥에는 흙자국이 남았다. 시어머니는 마루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맞았다. 말수가 많아졌고 손짓이 커졌다. 곧 정리될 집이에요. 미리 좀 봐두셔야죠. 낯선 남자 둘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채로 들어갔다. 한 사람은 메모장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다. 카메라 렌즈가 기둥 쪽을 향했다. 셔터 소리가 났다. 서한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칼로 채소를 썰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도마 위에 얇은 단면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서한은 그것들을 접시에 옮겼다. 접시가 겹칠 때 작은 소리가 났다. 재민은 늦게 들어왔다.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보자 표정이 굳었다. 시어머니는 재민을 보자 손짓으로 불렀다. 잘 왔다. 설명은 내가 해. 재민은 잠시 서한을 봤다. 서한은 부엌 쪽에 서 있었다. 눈이 마주쳤지만 재민은 곧 시선을 돌렸다. 이 집은 구조가 특이합니다. 재민의 말에 남자들이 고개를 들었다. 재민은 기둥 쪽으로 걸어갔다. 느티나무 기둥 앞에서 멈춰섰다. 이 기둥을 중심으로 설계가 됐어요. 요즘엔 보기 힘든 방식이죠. 카메라 셔터가 다시 울렸다.
시어머니는 흐뭇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서아는 그 장면을 부엌 문틈으로 봤다. 김이 오른 냄비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커졌다. 도면도 다 있어요. 재민의 말이 이어졌다. 서아는 냄비불을 줄였다. 김이 잦아들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을 덧붙였다. 이 집은 우리 쪽에서 다 정리합니다. 서아는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서아에게 모였다. 서아는 테이블 위에 접시를 내려놓고 물을 따랐다. 컵을 하나씩 건네며 말을 하지 않았다. 남자 중 한 사람이 물을 받으며 말했다. 집주인분은 안 보이네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있어요. 저기. 시어머니의 시선이 서아를 향했다. 서아는 컵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섰다. 이 집 명의는 아직 정리 중이라.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아가 말했다. 정리 안 됐어요. 말은 낮았지만 분명했다. 재민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이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서아는 재민을 보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었다. 봉투는 시어머니가 아까 내려놓은 것이었다. 서아는 봉투를 열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다. 설명은 제가 할게요. 사람들 사이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래? 내가 뭘 안다고. 서아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다른 봉투를 꺼냈다. 두 봉투의 색이 달랐다. 서아는 자신의 봉투를 먼저 열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종이가 펴지는 소리가 났다. 남자들이 고개를 숙였다. 재민의 손이 주먹처럼 굳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신탁돼 있어요. 서아의 말은 길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왔어?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위를 손끝으로 눌렀다. 날짜와 이름이 보였다. 남자 중 한 명이 서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건 그 남자의 말이 흐려졌다. 재민이 서류를 보려다 멈췄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 사라졌다. 지분도요. 서아가 이어서 말했다. 이번에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회사 이름이 적힌 종이였다. 재민의 시선이 그 종이에 꽂혔다. 이게 왜 내가 들고 있어? 서아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장을 더 꺼냈다. 그 장에는 숫자가 있었다. 굵은 숫자였다. 재민의 숨이 한 번 크게 들렸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집어 들려다 손을 멈췄다. 이건 말도 안 돼.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말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냄비에서 끓던 물이 다시 소리를 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 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소유관계부터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 현관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이어졌다. 대문이 닫히자 집안은 갑자기 넓어 보였다. 재민이 테이블을 쳤다. 손바닥이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서아는 가방을 들었다. 서류는 다시 봉투에 넣었다. 필요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였다. 내가 감히. 서아는 신발을 신었다. 신발끈을 묶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집은 제가 정리할게요. 그 말만 남기고 서아는 대문을 나섰다. 골목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집 안에서 들리던 소리는 문이 닫히자 끊겼다. 서아는 몇 걸음 걷다가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을 켜고 짧은 문자를 보냈다. 지금입니다.
보내기 표시가 사라졌다. 서아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다. 골목 끝에서 햇빛이 비쳤다. 며칠 뒤 집안은 텅 빈 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은 그대로였지만 말이 줄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닫고 나오는 일이 잦아졌고 재미는 식탁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남았다. 서아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옷차림도 비슷했다. 검은 코트, 낮은 구두. 현관 거울에 비친 얼굴은 달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눈길이 곧장 앞으로 향했다. 회사 건물 앞에는 경비가 서 있었다. 서아는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했다. 직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출입증을 건넸다. 플라스틱 카드가 손에 닿자 차가웠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다. 회의실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서아가 다가가자 시선이 움직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갔다. 긴 테이블 위에 물병과 서류가 정렬되어 있었다. 재미는 이미 와 있었다.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다. 화면을 보던 눈이 서아에게로 옮겨왔다. 그 시선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려갔다. 의자가 당겨지는 소리가 났다. 서아가 자리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앉아 있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이어졌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자금 흐름, 외부 제공 자료, 저작권 문제. 문장은 짧았고 숫자는 정확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자료를 따라갔다. 한 장, 또 한 장. 재민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움직였다. 다리를 바꾸는 소리가 났다. 재민은 말을 끊지 않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해당 설계의 원저작자는 백한결. 이름이 회의실에 울렸다. 서아는 그 이름을 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펜 끝이 종이를 눌렀다. 현재 사용된 도면과의 유사도는 스크린에 그림이 떴다. 겹쳐진 선들이 명확했다. 기둥의 위치, 마당의 비율, 동선의 흐름. 누군가가 낮게 숨을 들이켰다. 재민이 말했다. 이건 참고 수준입니다. 말은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끝이 흐려졌다. 참고로 보기엔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다. 일치율이 높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에어컨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서아는 물병을 열어 한 모금 마셨다. 물이 컵에 닿는 소리가 작았다. 다음 자료가 올라왔다. 자금 내역이었다. 날짜가 이어졌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같은 계좌, 다른 명목. 외부 인물에게 전달된 내역입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민의 손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손가락이 맞물렸다가 풀렸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민의 말에 의장이 고개를 들었다. 지금이요? 재민은 입을 다물었다. 대신 서류를 넘겼다. 종이가 빨리 넘어갔다. 서아가 말했다. 보충 자료 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실의 시선이 한 번에 모였다. 서아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열고 USB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자 작은 소리가 났다. 화면이 바뀌었다. 메시지 기록이 떴다. 날짜와 시간, 파일 전송 표시. 상대 이름이 반복되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재민이 고개를 들었다. 서아를 보았다. 서아는 재민을 보지 않았다. 화면만 봤다. 이 자료는 의장이 말했다. 회사 승인 없이. 말이 끝나기 전에 재민의 의자가 뒤로 밀렸다. 바닥을 긁는 소리가 컸다. 잠깐만. 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야.
서아가 말했다. 회사 자료입니다. 그 한 문장 뒤로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다. 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는 길지 않았다. 결정사항이 정리되었다. 임시조치, 직무정지, 추가 검토, 단어들이 차례로 적혔다. 서아는 펜을 내려놓았다. 재민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다.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서아는 가방을 들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서아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는 길었다. 창밖으로 도로가 보였다. 차들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서아는 코트를 여몄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떴다. 서아는 받지 않았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집에 도착하자 대문이 열려 있었다. 마당에는 짐이 놓여 있었다. 상자 몇 개와 여행 가방. 시어머니가 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입술이 다물려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서아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마당 바닥에 떨어진 그림자를 보았다. 기둥의 그림자였다. 정리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다. 여기가 내 집이야?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안채문을 열었다. 안쪽은 비어 있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다. 재민이 들어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숨이 가빴다. 너 이사회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아는 돌아섰다. 재민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오래 머물렀다. 했던 얘기들. 재민은 말하지 못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서아는 마당으로 나갔다. 기둥 앞에 섰다. 못자국이 그대로였다. 서아는 손을 들어 그 자리를 만지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쥐었다가 다시 넣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지나갔다. 서아는 그대로 서 있었다. 집은 조용해졌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소리가 남았다. 먼지가 가라앉는 소리, 나무가 온도에 맞춰 미세하게 수축하는 소리. 밤이 되면 마루 아래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또렷해졌다. 시어머니는 며칠째 안채에만 머물렀다. 방문은 닫혀 있었고 열릴 때마다 경첩이 낮게 울렸다. 재민은 집에 오지 않았다. 현관에 놓인 그의 신발은 그대로였다. 먼지가 얇게 쌓였다. 서아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었다. 빗자루가 돌바닥을 긁는 소리가 일정했다. 기둥 앞에서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못자국은 더 이상 늘지 않았다. 우편물이 도착했다. 등기봉투였다. 서아는 서명하고 봉투를 받았다. 봉투를 바로 열지 않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찻잔을 씻고 물을 끓였다. 김이 오르는 동안 봉투는 그대로 있었다. 시어머니가 안채에서 나왔다. 봉투를 먼저 봤다. 뭐야 그거. 서아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회사에서 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다시 내려놓았다. 재민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종이를 식탁 위에 펼쳤다. 글자가 줄지어 있었다. 직함, 날짜, 결정사항. 시어머니는 글자를 따라가다 고개를 들었다. 해임? 목소리가 낮았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주지도 않았다. 임시 이사회 결정이에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지 못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다. 너 때문에. 말이 끝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오후 재민이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였다.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넥타이는 없었다. 현관에 서서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서아는 마당에 있었다. 집 비우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재민의 말은 건조했다. 서아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돌아섰다. 결정 나왔어요. 재민은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왔다. 기둥 앞에서 멈췄다. 손이 기둥 쪽으로 올라갔다가 멈췄다. 여기까지 와야 했어? 서아는 재민을 봤다. 오래 보지 않았다. 여기까지 왔죠. 재민은 웃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럼 나는. 서아가 말을 이었다. 정리하시면 돼요. 재민의 입술이 굳었다. 시어머니가 안채문을 열고 나왔다. 당장 나가라는 거니. 서아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봤다. 절차대로요. 시어머니는 한 발 다가왔다. 마루가 소리를 냈다. 내가 감히. 서아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열쇠를 느꼈다.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닿았다. 이 집. 서아의 말이 이어졌다. 정리할게요. 말이 끝나자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했다.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행 가방이 열리고 옷이 접혔다. 서랍이 비워졌다. 가방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반복됐다. 서아는 마루 끝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해가 기울 무렵 대문 앞에 가방 2개가 놓였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기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집. 시어머니의 말이 흐려졌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대문을 열어두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골목 소리가 들렸다. 재민이 먼저 나갔다. 시어머니가 그 뒤를 따랐다. 대문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가 한 번 뒤돌아봤다. 서아는 그 시선을 받지 않았다. 대문이 닫혔다. 걸쇠가 걸리는 소리가 났다. 서아는 잠시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마당에는 기둥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서아는 기둥 앞에 섰다. 손바닥을 대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어 처마를 봤다. 바람이 지나가며 풍경이 아주 조금 울렸다. 서아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불을 켰다. 집안이 밝아졌다. 오래 비워두었던 방의 창을 열었다. 공기가 한꺼번에 바뀌었다. 서아는 식탁에 앉아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종이를 맞추고 봉투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았다. 밤이 깊어졌다. 집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서아는 불을 끄고 마루에 앉았다. 기둥의 그림자가 바닥에 고르게 놓였다. 집은 다시 숨을 쉬는 듯했다. 아침 햇살이 마루 끝까지 들어왔고 창호지에는 바람이 남긴 흔적이 천천히 움직였다. 서아는 문을 열어두고 마당에 섰다. 골목에서 들리던 소음은 멀어졌고 대신 집안의 소리가 또렷해졌다. 나무가 낮과 밤을 오가며 내는 작은 마찰음, 바닥 아래로 흐르는 공기의 기척. 며칠 동안 서아는 집을 정리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제자리에 두었다. 안채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 하나가 나왔다. 표지는 바랬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서아는 그 공책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 장씩 넘겼다. 글씨는 일정했고 여백이 많았다. 설명보다 선이 먼저 그려진 페이지도 있었다. 서아는 공책을 덮고 기둥 쪽을 바라봤다. 느티나무 결이 아침빛을 받아 부드럽게 드러났다. 못자국은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눈에 거슬리지 않았다. 서아는 사다리를 가져와 기둥 가까이에 세웠다. 못을 뽑지는 않았다. 대신 작은 나무 조각을 덧대어 결을 맞췄다. 손끝이 바빴고 동작은 느렸다. 며칠 뒤 집안에 다시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다.
낮은 목소리, 조심스러운 발걸음. 서하는 마당에서 그들을 맞았다. 인사말은 길지 않았다. 대신 손짓으로 방향을 안내했다. 마루에 앉은 사람들은 기둥을 오래 바라봤다. 누군가는 노트를 꺼냈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 말이 오갈 때마다 공간은 조금씩 채워졌다. 여기는 그대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며칠 후 작은 현판이 대문 옆에 걸렸다. 글자는 크지 않았고 색도 튀지 않았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크기였다. 서하는 현판을 달고 한 걸음 물러섰다.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집 안에서는 책상이 하나 놓였다. 서류가 쌓이지 않은 책상이었다. 서하는 그 위에 공책을 올려두었다. 연필을 옆에 두고 창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종이 끝을 살짝 흔들었다. 서하는 연필을 들어 선 하나를 그었다. 선은 기둥에서 시작해 마당을 지나 담장 쪽으로 이어졌다. 손이 멈추자 선도 멈췄다. 그 위에 다른 선을 얹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 서하는 마당에 다시 섰다. 골목 끝에서 사람들이 지나갔다. 누군가는 현판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걸었다. 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밤이 되자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마지막으로 마루 등만 남았다. 서하는 마루에 앉아 기둥을 바라봤다.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놓였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다. 서하는 공책을 덮고 연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문을 닫지 않았다. 바람이 들어와 집안을 천천히 돌았다. 오래 머물렀던 소음은 사라지고 새로운 소리가 자리 잡았다. 집은 더 이상 견디는 공간이 아니었다. 서하는 마루에 앉아 그대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